경매 물건들 중에 보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 중에 나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막 낙찰받았다가는 이상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 또는 수익이 나지 않는 이게 현금 청산으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성수동에 있었던 강변 인광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두 번이 유찰돼서 최저가 매우 낮은 금액까지 내려갔었는데 한 번 대금 미납이 됐었고요. 이번에 또 낙찰받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낙찰받았던 물건에 대해서 뭔가 불허가 신청 또는 항고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4구역에는 이 물건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2020 타경 1408 성수동이가 강변 인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23억 4천이었고 2회 유찰돼서 최저가 14억 9,760만 원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8월 14일 날 단독으로 응찰했던 사람이 23억에 낙찰 받았었어요. 근데 대금 미납합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무려 1억 8천을 몰수당해요. 이때 최저가 18억 7,200이었으니까 그랬다가 2024년 4월 29일 날 재매각이죠. 재매각이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무려 3억 7천만 원가량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입찰 보증금이. 자, 그런데 최저가 14억 9,760만 원이었는데 자, 이분이 19억 8,900에 낙찰 받았는데 현재 허가 상태입니다. 자, 기일력 보시면 지난 8월 14일 날 낙찰됐다가 대금 미납으로 이어졌고요. 4월 29일 날 다시 19억 8,900에 낙찰받던 물건에 대해서는 5월 7일 날 허가 결정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 문건 송달력 보시면은 이렇게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허가 결정이 됐고요. 또 그 뒤이어서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장까지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요. 자, 물건 명세서 보시면 해당 물건은 성수 전략 정비구역 4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요. 문제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 4지구 내에 타 물건을 소유하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다물권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위 조합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39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조합 설립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 각 사항을 조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여지 있음이라고 법원에서 써놨는데 사실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못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요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3호를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는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개념과 조합원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조합원이라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어떤 분양 신청과 관련된 자격을 부여받거나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정비사업구역 내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 중에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재개발의 경우에는요. 강제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100%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분양 신청 자격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파트, 뭐 상가든 주거용 부동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이라고 해야겠죠. 자, 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분양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조합원은 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으로 보게 되는데 조합 설립인가 후에 양수받은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조합원과 함께 공동 조합원이 된다는 겁니다. 공유조합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를 공동 명의 상태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각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전
자산 평가금액 또는 권리가의 비율에 따라 새 아파트를 비율로 등기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여기 4구역은요. 2016년 7월 25일 날 조합 설빙가가 됐죠. 그래서 이후에는 여러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하나의 주택을 양수받게 되면 독립된 입주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대법원 2022 36724 판결을 보시면요.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 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는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이 채무자가 이 동일한 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이 경매 대상 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또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요 그 강변 인강 아파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서 물건 명세서에 기록을 해줬지만 사실 지금 진행 중인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법원이 이렇게까지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따라서 입찰하시는 분들은 조합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조합의 경우에는 그 동일한 정비 사업구역 내에 이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두 점검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었을 때 입찰하시는 게 좋죠. 여기서 문제점은 공유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갖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대표 조합원을 선임을 못하게 되면 현금 청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 소유하게 있는 부동산들은 대표 조합원을 선임을 하고 대표 조합원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분양 신청하는 것도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현금 청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른 주택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무자와 낙찰받은 사람이 대표 조합원을 선임을 해서 분양 신청만 어쨌든 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데 거기서 뭔가 분쟁이 생겨서 대표 조합원을 선임을 못하게 되면 현금 청산으로 갈 우려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낙찰받던 사람이 현재 매각 불허가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요. 또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과연 이 법원에서는 이 즉시 항고를 받아줄 거냐?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물건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해 놨기 때문에 항고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인용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대금 납부를 하거나 대금 미납을 해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거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입찰 보증금이 무려 3억 원이나 달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 경매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권리분석이라든지 조합원이 승계 관련된 부분, 다물권제 대부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대금 미납으로 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지방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서울의 주요 도심권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요. 물건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입찰 보증액도 수억 원에 달하거든요. 아유 경매 뭐고 별것도 아니지 뭐 책 한 권 읽어보고 뭐 하면 되지 뭐 어려울 거 있어? 뭐 경매 뭐 몇 분이면 할 수 있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경매라는 게요. 부동산이라는 이 기반 위에 아주 일부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부동산을 모르고서는 경매만 어떤 투자한다는 거 이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권리 분석, 뭐 대항력, 매각으로 맞춰야 되지 않은 권리 뭐 이런 것들도 공부가 필요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투자한다고 하면 도시정비법에 관련된 다물권자에 대한 기타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새롭게 개강하게 되는 문화센터 수업이 있어요. 용산 아이파크에 있는 문화센터하고요. 그 한티역에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화센터 두 군데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평일 저녁 7시에 진행하는 용산 아이파크 여기 수업이 괜찮을 거고요. 평일에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롯데백화점 강남점 여기는 평일 오후 1시에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수강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박초로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은요. 이렇게 맨 상단에 저희가 공지구 평일 저녁반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 평일 오후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6월 5일 날 7시 개강하고요. 6월 10일 날 오후 1시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수료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두 개의 태인 경매 2개월 무료 이용권과 옥섭 스탠다드 1개월 무료 이용권 두 개 이것만 해도요. 거의 20만 원이 넘어요. 예, 이 혜택도 드리고 있어요. 이 커리큘럼은 용산 아이파크 수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회부터 4회까지 경매 기초와 관련된 권리구성 내용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는 용산역 역산에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지방에 계셔도 KTX 타고 오셔도 되고요. 뭐 이런 지하철 이용하셔도 굉장히 편리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는 6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역시 커리큘럼은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치는 한티역 바로 앞에 있고요. 네,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 클릭하시면 문화센터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니까요. 요 홈페이지 통해서 수강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잘 하셔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만나는 겁니다. 예, 이 영상 한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